문제로 풀어보는 행복한 수학 행수 86. 3번입니다.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이 첫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이 2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과 같을 때 다섯 번째 항의 값은 등비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n이 1일 때는 a1, n이 2일 땐 a2, n이 3일 땐 a3 이와 같은 집합을 간단히 이와 같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 a1으로 표시하고 공비는 r로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인 an이 a1 곱하기 r의 n-1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두 번째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항은 a1이 8이라고 했고,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공비 8 곱하기 r,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2 곱하기 r이니까 a2가 8 곱하기 r 하면 8 곱하기 r 제곱,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곱하기 r이니까 8r 제곱 곱하기 r이니까 8 곱하기 r 세제곱이 됩니다. 즉 등비수열하고 거듭제곱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제곱이 된 이해가 등비수를 쉽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식 첫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두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에 위에 값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a1 8, 세 번째 항은 8 곱하기 r제곱, 2 곱하기 두 번째 항은 8r, 8 곱하기 r, 네 번째 항은 8r 3승. 따라서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첫 번째 나눗셈입니다. 8 약분하고 8 약분하고 남는 것은 좌변은 r제곱은 우변에 2 곱하기 r 4승, r1 곱하기 r3은 r에 1 더하기 3이니까 r의 4제곱입니다. 이 부분은 거듭제곱입니다. 이때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누시면 왜? r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2 곱하기 r제곱이 되어서 r제곱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값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은 8, 공비 r4라는 것은 r제곱의 거듭제곱입니다. 왜냐하면 am승을 다시 n제곱하면 지수는 m 곱하기 n과 같기 때문입니다.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제곱은 4분의 1, 8 곱하기 4분의 1. 따라서 결과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인수분해입니다. 즉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는 r제곱을 나눈 것이 아니라 2r 4승 마이너스 r제곱은 0, r제곱을 이항합니다. r제곱이 공통이니까 2r제곱 마이너스 1은 0, r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r제곱은 1, 따라서 r제곱은 2분의 1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첫 번째 항이 8이고 첫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이 두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과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을 a1 곱하기 a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2의 분자는 a2, a4, 분모는 a1, a3. a2 나누기 a1이 r이라고 했으니까 a2는 a1 곱하기 r이므로 a2에서 a1 나눠주면 r이 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a4는 a3 곱하기 r이니까 a4에서 a3을 나눠주면 r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식은 1은 2 곱하기 얘가 r, 얘도 r. 그럼 r 곱하기 r이니까 2 곱하기 r제곱. 그러므로 r제곱은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양변을 a2 곱하기 a4로 나눠줍니다. 그럼 좌변은 a1, a3 나누기 a2, a4가 되고 우변은 2 곱하기 a2, a4, 분모가 a2, a4니까 약분해서 우변은 2가 됩니다. 그런데 a2는 a1 곱하기 r이니까 a1 나누기 a2를 하면 r분의 1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a4는 a3 곱하기 r이니까 a3 나누기 a4 하면 r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r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은 2. 그러므로
R제곱분의 1은 2니까 R제곱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처럼 R제곱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구하는 방법이 세부로 보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이번에는 등비수열, 등차수열, 수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열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것을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것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수는 수열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2는 1 더하기 1과 같고 3은 2 더하기 1과 같고 4는 3 더하기 1과 같습니다. 즉 2에서 1을 빼면 1이고 3에서 2를 빼면 1이고 4에서 3을 빼면 1입니다. 이것은 자연수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성질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A2는 두 번장이니까 A2-1은 첫 번장, 두 번장에서 첫 번장 빼면 1, 3은 세 번장이고 2는 두 번장이니까 세 번장에서 두 번장을 빼면 1, 4는 네 번장이고 3은 세 번장이니까 네 번장에서 세 번장을 빼면 1, 즉 각 항의 차가 일정합니다. 이것을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나열했으니까 수열이고 차는 차이를 말합니다. 등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공차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D라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D는 거리의 개념인 디스턴스의 앞글자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2는 A1 더하기 D가 되고 A3은 A2 더하기 D가 되는데 A2가 A1 더하기 D였으니까 A1 더하기 D 더하기 D니까 A3은 A1 더하기 2배의 D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더하기 공차니까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더하기 2배의 공차 더하기 D니까 A1 더하기 3D가 됩니다. 네 번째 항과 3의 관계는 A1 더하기 4-1 공차와 같습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와 같게 됩니다. 그렇다면 N항 바로 직전인 AN-1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1 곱하기 D, 즉 A1 더하기 N-2D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차인 AN-AN-1을 하면 AN 더하기 N-1D 마이너스 A1 더하기 N-2D를 계산하면 A1 더하기 ND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1 ND니까 마이너스 ND 더하기 2D 계산하면 지워지고 남는 것은 D만 남습니다. 이때 D가 공차입니다. 즉 일반항 AN-AN-1이 D 공차, 이것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항과 항사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소관세 숫자 2, 3, 4의 항사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 더하기 4 하면 6이 되고 6에서 나누기 2 하면 3이 됩니다. 즉 3이라는 것은 2분의 2 더하기 4, 이때 2는 얘고 4는 얘입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평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산술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AN은 A1 더하기 N-1D가 되고 AN 더하기 1은 A1 더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N 곱하기 D가 될 것이고 AN-1은 A1 더하기 N-2의 D가 됩니다. 이 두 개를 대보겠습니다. 왜? 2와 4가 되는 거니까. 즉 AN-1항 더하기 AN 더하기 1항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풀어 쓰겠습니다. ND-2D 더하기 A1 더하기 ND. 그러면 A1이 2배니까 2A1 더하기 2ND-2D. D가 같으니까 2가 같고, 그러면 2배의 A1 더하기 2의 N-1D와 같게 됩니다. 2가 공통이니까 2로 묶어주면 A1 더하기 N-1D와 같은데
이 A1 더하기 n-1 곱하기 d가 AN의 일반항 표심으로 2배의 AN. 그러므로 AN-1 더하기 AN에서 2로 나눠주면 AN항이 됩니다. 즉, AN과 AN-1, AN 더하기 1이 서로 3개의 연속되는 등차 수열일 경우 가운데 숫자는 양쪽 숫자에 대해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평균의 개념과 같습니다. 이것이 등차 수열의 주요 성질입니다. 이번에는 수열의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나열하는데 1, 2, 4, 8, 16, 32와 같이 나열하면 이 수는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Bn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등차 수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즉, 2는 1 곱하기 2, 4는 2 곱하기 2, 8은 4 곱하기 2. 즉, 어떤 항을 만들었는데 전항 곱하기 2로 만들었습니다. 2는 A2, A2는 A1 곱하기 R, 4는 세 번장이니까 두 번째 항 곱하기 R, 8은 네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곱하기 R. 즉, 이처럼 A2 나누기 A1은 R,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나눠주면 R,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나눠주면 R. 이 값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비율이 같게끔 숫자로 나열하는 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은 숫자 나열이고 비는 비율, 비율은 곱셈 나누셈입니다. 등자는 같다는 것입니다. 즉, A2 나누기 A1과 A3 나누기 A2가 같으니까 이것을 등비수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항 표시는 A2는 A1 곱하기 R이고 A3은 A2 곱하기 R이니까 A2는 A1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A1 곱하기 R의 제곱, 그리고 A4는 A3 곱하기 R이니까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R, 그래서 A1 곱하기 R의 세제곱, 3과 4니까 이것도 거듭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R의 n-1 승이 됩니다. 거듭제곱 완료되었습니다. 거듭제곱의 승질을 이용해서 항과 항사의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과 2와 4 연속되는 세 항의 관계는 2를 두 번 곱하면 1 곱하기 4와 같습니다. 즉, 2의 제곱은 1 곱하기 4. 즉, AN,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또는 AN-1, AN, AN 더하기 1. 즉, AN이 2가 되었고 1은 AN-1, 4는 AN 더하기 1. 즉, AN의 제곱은 AN-1 곱하기 AN 더하기 1. 이것이 등비수열의 항 사이의 관계의 주요 특징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을 비교하면 됩니다. 등차 수열은 더했으니까 2, 3, 4. 등비수열은 2, 4, 8 이와 같이 더하는 것입니다. 즉, AN 더하기 AN은 바로 직전 항 더하기 다음 항. 그러면 2 곱하기 AN은 AN-1 더하기 AN 더하기 1. 그러므로 AN은 2분의 AN-1 더하기 AN 더하기 1. 이것을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그러고, 등비수열은 곱했으니까 AN 곱하기 AN은 AN-1, 직전항 곱하기 다음 항. 그러므로 AN의 제곱은 AN-1 곱하기 AN 더하기 1이 되어서 AN을 구한다 그러면 AN은 루트의 AN-1항 곱하기 AN 더하기 1항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즉, 등차 수열은 더하면 됩니다. 등비 수열은 곱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등비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주어졌습니다. 이때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모든 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주었더니 이와 같은 식이 생겼습니다. 이 식을 푸는 방법은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지만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항과 항 사이 관계식,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눠줍니다. 좌변에 있는 항으로 나눠주고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변에 있는 항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조건을 똑같이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으로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4승 등비 수율의 일반식을 적용해서 첫 번째 항이 8이라고 그랬고 R제곱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8 곱하기 2분의 1에 제곱을 해서 8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래 참고 내용은 수열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입니다. 수열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차가 일정한 등차 수열, 그리고 곱이 일정한 등비 수열, 그리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사이에서 연속된 세항 an, an-1, an-1 세항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았는데 이 관계식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등차 수열은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등비 수열은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의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